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6주째 주춤하고 있고 한 달 사이에 주택 매매가 15% 급감했는데요. 네, 집값 안정의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닥터아파트 하정민 전문위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멈추고요. 직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집값이 그러면 주춤하는 건지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서울 집값이 이제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제 중위권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있는 실거주를 서민들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급매물이라든지 정리 매물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일부 강남이라든지 유명 지역 그리고 또 아파트를 뭐 거주보다는 약간 투자 위주로 보는 지역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울 집값이 주춤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실수요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과 급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자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안정이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굉장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거주와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투자재가 될 수 있는 강남이라든지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봤을 때의 모든 지역이 둔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수준으로 하락 시그널에 접어들었다라고 이것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질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량도 작년에 비해 30%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의 하락 시그널 그리고 안정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보면 26개월 만에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기에 세입자들이 이사 갈 데가 없다고 토로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전세 시장을 봤을 때요, 일시적으로는 공급량이 많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이제 부동산 시기로 봤을 때 본격적인 전월세철에 진입한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뭐 공급이 많아 보인다라고 비춰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료가 되는 전세 시점을 조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요, 상당히 매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전세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예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올랐고, 또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거주할 세입자들이 갈 수 있는 전세로 다시 이사 갈 수 있고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 향후를 또 봤을 때에도 2023년까지는 서울의 집이 굉장히 주택 공급이 정체 혹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뭐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 말고 서울 내부만 봤을 때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 그리고 또 전세가 월세화되는 기조. 왜냐면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전세라든지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수요가 공급이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단기적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죠.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에 수도권 집값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양 당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첨예합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망을 하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 와중에 2020년부터 20년, 21년 이 2년간을 봤을 때예요. 2020년부터 거래량이 막 128만 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 60만 건을 육박할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망세이고, 이제 매수와 매도가 뭐 주인 손바뀜이나 살 사람들, 뭐 정리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끝난 시점에서는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보합세로 짙어지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2022년에 집값이 다시 소폭 반등을 할지, 이거는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의 당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뭐 전세에 대한 공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조로 봤을 때, 대출에 대한 기조로 봤을 때도 점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미분양이라든지 이제 거래 정체가 오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닥터아파트 하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